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왔던 것을 꽤 많이 반등시키며 마감을 했고, 해외 시장은 어중간한 반등으로 마감하였지만 전체 시장 흐름은 그닥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변동성 고평가가 사라진다면 시장은 꽤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변동성 고평가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정을 이번 주는 일단 물 건너갔고, 다음 주가 그것도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이 나오고 나서 30분 동안은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매도세가 나와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326.30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는 반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반등의 출발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도 아니고 또 기관이 매매도 아닌 외국인이 현물 바스켓 매수가 삼성전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전일 시장을 아래로 내리깐 존재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했지만 기술적 분석상 5일선을 까고 내려가면서 아래 방향 유도하고 나서 현물 매수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급하게 손절매를 시작하면서 종가까지 4천억 넘는 선물 매도가 청산되었어요. 이렇게 급한 선물 매도가 청산되면서 미결제약정 또한 5천 계약가량 감소를 해서 사실상 중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시작되면서 종가까지 3천억 가까운 현물을 매수를 했는데 8월 5일 이후로 외국인은 일중에 3천억 원대 현물 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많아봤자 1천억 원대였습니다. 현물에서는 거래가 소극적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현물 매수를 하게 된 것은 시장이 하방 공격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어서 현물을 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현물 바스켓 내에 과매수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갔거나 또 눌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바스켓 비중 조절로 본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변동성 매도이지만 지수는 단기 하단에 도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 갭 다운 나온 거 말고 이걸 벌써 하단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한 번에 바로 뚝뚝뚝뚝 부러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장이 가격 조정이 되려면 주봉상 도치가 2번 이상 나오면서 시장이 위쪽이 막히면 그 실망 매물들이 세 번째 주봉을 크게 음봉으로 만들면서 눌려야 그래야 변동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 쪽까지는 주봉 상단 만들었고 수요일부터는 주봉 하단을 만드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상단과 하단을 좁히면서 수렴을 할지 아니면 상단과 하단을 확장시키면서 추세 추종자들을 다 나가 떨어지게 한 뒤에 뭐 레벨업을 하든지 레벨 다운 하든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갭 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변동성은 거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시세가 아래쪽으로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반대편 자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32, 333 여길 간다고 해서 뭐 매수를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이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숏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야, 벌써 바닥 확인됐다면 롱을 잡아서 뭐 330까지라도 가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자, 근데 저는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잡죠. 전체 그림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방향을 돌리는 것이지 치고받고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이 바뀌었다면 그 방향으로의 선물을 방향성을 잡고 밀고 있는 것이지 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옵션 매매한 거고요. 그래서 작은 흐름엔 쫓아다니질 않아요. 자,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 지수가 일단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 동안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해줬죠. 만약 금요일에 시장이 위로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 주식이 레벨업을 시켜주기에 딱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파이널 슈팅이 남아있는 거지 그게 뭐 상승으로 쫓아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위쪽 뚜껑을 닫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베이시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했는데 왜 평균 베이시스가 이렇게 낮았느냐? 또 막판에 선물 베이시스를 크게 깐 것은 또 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현물과 선물이 매매 주체가 똑같이 외국인으로 집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선물 매매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의도도 다르다고 봐요, 저는. 시장이 바닥에서 반전을 할 때 먼저 현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오늘 원래 끝까지 아래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현물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물은 소극적으로 매도를 청산하는 매수를 했고, 현물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현물 고평가, 그리고 선물은 저평가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시장 반등이 계속 나오는데 이 콜옵션 매도가 늘어나고 또 풋옵션은 롤링 다운이 있었어요. 아직은 적극적인 롤링 다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그 330 미결이, 풋옵션 미결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이 아래쪽을 조금씩 방어하려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따라서 수요일부터 바뀐 시장 뷰,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뷰,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쇼 포지션을 쌓겠다는 뷰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전일 유럽 시장은 현물 시가부터 종가까지 반등이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왔어요. 또 언더슈팅도 없었죠. 이렇게 리니어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시가선 이후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변동성만 죽인 의미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전혀 꺾일 생각이 없는 전력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 때문이라고 봐요. 그중 가장 극적인 흐름이 나온 것은 통화시장인데요.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아이고 이게 잠깐 끊겼네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채권 시장이나 뭐 통화 시장, 뭐 증시 모두 강한 반발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조용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상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름값이 올라왔고 또 천연가스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나마 미국 천연가스 재고 발표 앞두고 있어서 미국 거는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했는데 이 네덜란드 TTF 유럽 천연가스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전력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증시가 이렇게 잘 버틴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밤 9시 30분에 미국이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 25만 건, 그러니까 전주 대비 감소를 했죠. 25만 2천 건이었으니까 줄었어요.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6.2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를 지탱하던 힘이 사라진 거예요. 통화시장에서. 그래서 유로화가 먼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엔화도 밀리는.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에서는 미국밖에 이 정상적인 긴축 경로를 밟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논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유럽 세션에서 ECB의 그 슈나벨 집행이사나 뭐 까작스 위원도 이 물가에 맞서서 금리 계속 인상할 것이고 또 9월에는 최소 뭐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이런 허키시한 멘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유로존이 펀더멘털이 금리 인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에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로존 채권은 드디어 이탈리아 국채가 3.3% 도달. 그래서 스프레드가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참 유로존 국채 2달 동안 물려 있었는데 이 3일 동안에 많이 훈훈해졌습니다. 아주 땡큐하고 있고요. 저는 레벨 다운이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는 뭐 그 이탈리아 국채 매도 BEP 한참 넘겼고요. 이럴 때는 포지션 한번 밀어붙여야 됩니다. 뭐 유로화도 펠티 간마당에 밀어붙여야죠. 자, 이제 상품 시장 볼게요. 오늘 상품 시장은 뭐 다른 건 다 관심 제껴두고 에너지 가격 문제예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 또 상승했죠. 물론 지난 3월이 그 미친 숏커버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종가상으로 계속 올라와서 이제는 메가와트 시당 240.6유로. 종가상으로는 연중 최고치 계속 돌파합니다. 전력 가격은 1% 빠졌는데 뭐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미국 천연가스 재고 감소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미국 천연가스가 일시적으로 쇼커버링 줬거든요. 물론 차익 실현 나와서 좀 늘리긴 했는데 여전히 고가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왜 기름은 올랐나? 게다가 텍사스 기름은 장중에 4% 넘는 상승했죠? 자, 이게 다 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수요일이 기름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만 올랐지 위쪽을 또 단단히 틀어막고 또 눌렸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문에 억지로 한 3일 동안 눌러놓은 것을 이 선물이 언와인드 되면서 상승했다고 봐요. 이렇게 옵션 만기가 끼어있는 상황에서 재고 발표에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워낙 물려있는 미결제지 많으니까 그 미결제를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날 반응하겠다,
이런 것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동일해요.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에너지 가격이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로화의 약세는 유로존에 대한 한계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TPM, 그러니까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 포지션 이게 대박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죽이는 하루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다우지수가 조심스럽게 눌렸고요.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만 죽였지 추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을 눌렀다고 하지만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심각한 콘텐고 상태인데요. 변동성 지수는 지금 19.5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선물은 여전히 23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보통 이 컨텐고를 10% 정도를 기준으로 저평가, 고평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15%가 넘으니까 상당히 고평가죠. 아무리 뭐 잔존일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의 변동성은 시장이 완전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중간한 하락에서는 변동성 폭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개별 종목 또한 뭐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을 찾기 어려웠어요. 전일 눌렸던 일부 잡주들이 조금 반등한 줄 알았는데 뭐 AMC 엔터테인먼트나 뭐 게임스탑 같은 진정한 잡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눌렸습니다. 반면 기름 주식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고요. 또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종목도 강한 갭 상승으로 숏커버를 맞았습니다. 이제 이 숏커버가 나올 종목들이 뭐 있을까 뭐 봐도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지수가 일단 기간 조정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도 상단을 좀 틀어막고 아래쪽으로 미는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 개별 종목 수급에 대형주들이 몰려서 일시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어요. 가령 뭐 엔비디아, 퀄컴, 구글 이런 고가권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있죠. 이들 종목이 다음 주에 마지막 슈팅을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는 끝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이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변동성이 더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변동성이 굉장히 고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강한 숏 배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숏을 잡고 일부 먹튀하고 또다시 숏 잡고 먹튀하는 이런 전략을 취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상승한 관계로 초반에는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주 적극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선물 매도와 풋 매도의 포지션을 취할 것인데요. 풋 매도는 315 이하의 풋 옵션을 1대3 정도 매도로 잡을 계획이에요. 아직은 뭐 잔존일이 많이 남아서 풋 매도가 큰 돈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위쪽으로는 콜 옵션 약세 스프레드 방어하고 있고 그래서 상승은 제한, 하락은 조금 더 열어놓되 아직은 시간 가치를 주지 않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기존 러셀 매도 포지션 홀딩 중이고 또 구리 매도, 이탈리아 국채 매도 홀딩이에요. 이 부분도 별다른 변화 없이 가져갈 계획인데요. 금요일에 미국 옵션 만기 이후에 지수 선물 시장은 한 번 정도는 더 강하게 당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롱 잡자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혹여 나스닥 기준으로 13,600 넘어간다. 그러면 추가 매도는 안 하고 다음 주에 매도 포지션 좀 쌓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숏을 꺾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용할 것으로 보지만 위쪽은 제한, 그리고 아래쪽은 열려 있는데 먹튀를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숏을 본다 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뭐 이게 뭐냐? 빅숏 언제 오냐? 근데 빅숏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복권도 자주 당첨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주위에서 하나둘씩 주식 수익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숏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견디고 막 미치겠다 이럴 때 숏을 크게 쏴야 됩니다. 그리고 던질 때 지수가 빠지면 그때는 숏을 걷어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지수 이평이 쭉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즉 뭐냐면 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매수한 애들은 벌써 지금 이익 상태예요. 꽤 이익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숏을 세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